서울캅셀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초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종의 신고신저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종의 신고신저에서 선택한 종목은 서울캅셀입니다. 건강식품 만드는 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는 것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서울캅셀도 이 주가 그 상승 가파르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이 종목의 이름에서 네네. 무엇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모든 알약의 캅셀, 뭐 하드 캅셀이라든지 연질 캅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는 한 5%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장이 원래 이 경기도 쪽에 있었다가 오송단지 쪽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네. 근데 공장을 옮기면서 추가 증설을 굉장히 크게 했고요.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캡슐화한 그런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 때문에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는 공장 이전 완공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도 따라오는 그런 모습인데다가 증설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 접근법으로 보면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이거든요. 땡겨본다면, 네. 그런데 이제 미래의 이 현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우량한 동사 입장에 있어서는 미래 실적을 현재 주가로 당겨 쓰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캅셀 부분의 성장과 함께 합병에 따른 건강식품의 성장도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주력 사업 두 가지의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에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트렌드. 저도 사실은요, 예전에는 뭐 이런 뭐 비타민제나 이런 건강식품 별로 안 챙겨 먹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뭔가 챙겨야 될 것 같고 사실 얼마 전에 산 그 비타민 D 제품을 보니까 저도 캅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생각이 드네요. 집에 있는 걸 찾아보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모두 반영되면서 주가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밸류에이션 측면도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수준 어때 보입니까? 네, 싸진 않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이 뭐 증권사 추정하고 있는 정도가 맞는다라고 쳤을 때도 20배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8배 정도의 수준, 거의 2배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쟁업체 대비해서는 싸진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 성장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이 이제 거래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꾸준하게 이제 가치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가 매수의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래 이제 수익 기준으로 보면 뭐 달라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진짜 별로 많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신규 접근은 보류하시겠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지금 뭐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부터 한 적어도 7분기 정도, 2015년 1분기 정도까지 실적이 매분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스토리가 흔들릴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규 매수는 좀 조정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오송단지의 추가적인 증설이 이번 3분기에 마감이 되게 되는데 마감되게 되면 전부 45개 라인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베트남 법인의 라인도 증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에서 이제 점점 점유율을 올려나가는 것도 관건이지만 이제 호주 쪽으로도 이제 물량을 뚫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두 가지 사업부의 성장이 모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관점은 좋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시 매수 관점,
조금은 장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뭐 포트폴리오 비중은 한 10% 이내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사운캅스를 점검해봤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유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 대응 전략도 함께 짜봤습니다. 김종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